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권 이강현 대표입니다. 이번 순서는 전라남북도하고 제주도에 대한 입시 전형 부분들을 가지고 의학계열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2시에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11개 대학 부분들의 전형들의 간단한 요약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 끝나고 나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의대였었거든요. 자, 그러면 의학계열 부분들의 의대 부분들인데 우리가 전라남북도나 제주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점들이 있죠. 여기 있는 서울 경기에 있는 의과대학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라남북도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40% 이상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 부분들을 덤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시냐면 올해 가장 크게 변화된 대학들 중에서 한 대학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문 2, 자연 3, 예체능 1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학교당 6명의 학생들을 뭐가 됐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죠? 재적 학생 수 곱하기 5%로 변경이 되죠. 왜 그러냐면 재학생이 늘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인문 2, 자연 3, 예체능 1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가 생겼죠?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이라는 의대가 생겼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0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1명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생 수 곱하기 5%로 그 지원 자격을 확대하면서 뭐가 됩니까? 의대,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큰 서울 경기권의 변화에서 가장 큰 대학은 어디다? 경희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요 학생들이 유리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전북에 있는 의대입니다. 전북의 의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대가 2대학이 있죠. 원광대학하고 전북대학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가 되냐면 일단 전북대학하고 원광대학이 있는데 자, 원광대학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원광대학교 전형은 학생부 종합의 서류 면접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2020년, 22년도도 26명을 뽑았고요. 2023년도도 26명입니다.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전북인재 전형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30명, 30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는 광주, 전남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10명을 모집하고요. 농어촌 학생, 학생부 종합의 기회균등 전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전형을 뭐라고 하냐면 1단계를 5배수로 뽑아가지고 서류 100, 1단계를 5배수로 뽑는 학생들을 이런 전형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단계 전형이라고 합니다. 다단계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단계에 서류 100으로 학종으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뽑는 다단계 전형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학생부 종합의 서류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26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올해 경쟁률을 보면 여기 26명 모집에 351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13.50대 1이었고요. 자,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전북 학생들이 넣을 수 있는 30명 모집에 얘는 24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면 8대 1이에요. 일단 경쟁률 자체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붙기가 쉬운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0명 모집인데 뭐가 됩니까? 92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은 9.20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가 뭐가 됐습니까? 2명 모집에 30명 지원해서 15대 1. 학생부 종합의 기회균등 전형이 뭐였습니까? 2명 모집에 거꾸로 뭐가 됐습니까? 19명이 지원해가지고 9.50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의 서류 면접하고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는 무슨 차이가 나는 거죠? 경쟁률 차이가 심한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최저학력 기준도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과탐이 국수 0탐에서 수학 포함해서 3개 등급 합이 6인데 탐구는 평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탐구 평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생원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럼 생원하고 지원을 했고 물리나 화학을 했는데 1등급하고 2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을 더하면 1.5면 1.5는 평균은 올림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1.5는 2등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역인재 적용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탐구가 과탐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두 과목 중에 잘 본 한 과목만 선택하기 때문에 수학 포함해서 3개 등급 합이 6이기 때문에 이 최저학력 기준도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 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허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 전북대학교 보시면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의 큰 사람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9명 모집에 1단계가 4배수로 돼 있죠.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인데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1단계가 3배수로 바뀝니다. 1단계가 3배수로 바꿔버리면 어떤 형태가 되냐? 3배수 안에 들고 수능 최저 맞으시면 전원 다 합격이에요. 다시요. 1단계 3배수 안에 들고 수능 최저 맞으시면 뭐가 됩니까? 전원 다 합격이고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큰 사람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라고 하고요. 자, 학생부 교과에 뭐가 됩니까? 일반 학생 전형이 있죠. 일반 학생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29이 됐고요. 지역인재는 46명이 되죠. 훨씬 더 인원이 많네요. 이렇게 서류, 학생부 100으로 하는 전형을 일괄합산이라고 합니다. 일괄합산은 1단계는 합격이신 거예요. 다시 서류에 학생부 전형을 넣는 일괄합산 전형은 1단계는 합격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수능 최저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국수, 영탐 4개 등급 합이 5 이내. 그 다음에 지역인재는 수학 포함해서 4개 등급 합이 6 이내라고 하는 전형들이 있거든요. 이 자격 기준을 맞으면 거의 뭐가 됩니까?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러시냐면 전북대 학생의 큰 사람 전형 같은 경우는 뭐가 됐습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는 학생부 종합의 큰 사람은 9명 모집에 126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14대 1. 학생부 종합의 큰 사람 전형은 14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일반 학생이라고 돼 있죠. 수도권 학생도 원서를 다 쓸 수 있는 전형이고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이죠. 그러면 얘는 29명, 895명이 지원했어요. 다시 29명 모집에 89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뭐가 됐습니까? 30대 1. 소수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무시해 버릴게요. 0.5 이상이면 올림, 0.5 미만이면 내림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30대 1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는 46명을 모집했네요. 지원자 얼마 됐습니까? 464명 지원했어요. 10대 1의 경쟁률이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의 일반 학생과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의 경쟁률 차이는 몇 배 생기는 거죠? 3배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북에 있는 원광대나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를 넣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건데 경쟁률 차이가 몇 배 같다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는 올해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자, 두 번째, 전남 지역에 있는 전남대하고 조선대를 봐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대학이 뭐가 됩니까? 전남에는 전남대하고 조선대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24세에서 14세로 됐었죠.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은 학생부 100이기 때문에 일괄합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면 24명 모집에 415명이 지원했어요. 자, 24명 모집에 415명이 지원해서 뭐가 됐습니까? 경쟁률 17대 1이 나왔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올해 38명 모집에 뭐가 됐습니까? 399명이 지원했어요. 자, 38명 모집에 399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경쟁률은 10대 1이 나왔어요. 훨씬 더 경쟁률이 적죠. 경쟁률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쟁률이 적다라고 하는 건 수능 최저를 맞춘 실질 경쟁률도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를 비교해 보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전남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24시였던 게 14명으로 10명이 감소가 됐고요. 38명이었던 게 67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남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죠. 이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서울, 경기, 전남, 전북 학생들 빼놓고는 전부 다 늘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학생부 종합의 고교생활 우수자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12에 5으로 줄죠. 그럼 뭐가 됩니까? 1단계 6배수의 서류 100으로 하는 다단계 전형이 있는데 12에서 5으로 주는 게 뭐예요? 120% 이상 감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일괄합산으로 변한 거고요. 두 번째, 조선대도 가장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조선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 보시면 작년에 2022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이었었어요. 그게 22명으로 들어가고요. 그 전에 없었던 지역인재가 뭐가 됐습니까? 지역인재가 0이었던 게 뭐가 됐습니까? 42명이 생겼고요. 학생부 종합에 지역인재 있었던 27이 0으로 가고 학생부 종합에 일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쓸 수 있는 게 10명 생겼기 때문에 올해 지역인재가 몇 명 생긴 거죠? 42이 생겼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가 학생부 100으로 하는 일괄합산이에요. 학생부 100으로 하는 일괄합산이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2002년도 수능 기준은 국수 0 과탐 하나에서 수학 포함해서 3개 등급 합 5인 일괄합산 전형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에요. 다시 수학 포함해서 일괄합산. 일괄합산은 뭐예요? 1단계는 떨어뜨리지 않는다. 수능 최저 학력 조건 맞춘 애들 중에서 뭐로 끊는 거예요? 내신 전형으로 끊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올해 뭐가 됩니까? 조선대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뭐가 됩니까?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 전남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테마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많이 변한 건 전남대학하고 보다 조선대학교가 가장 큰 변화가 있던 거. 지역인재는 아시지만 전북대하고 전남대는 지역인재 의학계열의 쿼터 할정대는 4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부산 이런 광주까지 다 포함해서는 40% 이상의 지역 할당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수도권 학생들이 뭐가 됩니까? 의예과를 가는 부분들이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치대를 볼까요? 치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 들었었죠. 경희대학교가 원래 인문둘, 자연셋, 예체능 하나였는데 이 6명이었던 게 올해부터 뭐로 바뀌죠? 같은 재학생에서 학생수 곱하기 5%로 변경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가 생겼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의 치대의 지역균형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의 70에 교과 종합평가 30, 그 다음에 수능최저는 국수, 영탐, 3개 등급 합이 4이내, 항북사 5이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죠? 일괄합산이라는 전형이 마찬가지로 생긴 거네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꾸로 뭐가 됐습니까?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이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라고 있었고 학생부 종합의 근데 교과 100이죠. 전부 다 일괄합산입니다. 인원은 2022년도는 13, 2023학년도도 13, 6, 7 이렇게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경쟁률을 봐드릴게요. 여기 13명 모집에 올해 학생부 교과에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13명 모집에 265명이 지원했어요. 다시 13명 모집에 26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20대 1이 나왔어요.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뭐가 됐습니까? 6명 모집에
43명이 지원해서 6명 모집에 43명이 지원해서 7대1 경쟁률 차이가 이렇게 큰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수학 포함해서 등급이 맞은 애들 중에서 내신으로 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의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도 뭡니까? 2명 모집에 31, 2명 모집에 31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국수, 영탐, 평균에다가요. 수학 포함해서 3개 등급 합이 6인데 여기 소수점 절사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소수점 절사라는 건 뭐냐면 탐구에서 1등급하고 2등급이 나왔어요. 다시 1등급하고 2등급이 나왔으면 걔는 1.5등급인데 절사는 올림이에요. 다시 절사는 내림이에요. 내림. 1.5가 뭐로 됐기냐면 1등급. 평균은 올림. 절사는 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사는 내림이니까 1등급으로 쳐주는 거고 평균은 올림. 요거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치대도 경희대가 뭐가 됩니까? 인문둘, 자연셋, 예체능 하나에서 거꾸로 바뀌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죠? 얘 때문에 2022학년도는 0이었었는데 학생부 교과에 지역균형이 8명이 생겨요. 최저학력 기준은 물론 똑같은 부분이 생기죠. 국수영탐 3개 등급 합 4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뭐가 된다? 6명이었던 게 학생수 곱하기 몇 %로 바뀐다? 5%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일정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희대학교가 입시전형을 바꿉니다. 여기 보시면 충남, 충북도 거꾸로 보여요. 지역 할당제는 그대로 4%를 그대로 40%는 유지를 할 거고요. 수시가 없다라고 하면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형들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북 치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원광대 치대와 전북대 치대와 전남대 치대와 조선대 치대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학생부 종합의 서류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서류 면접 부분들은 다 다단계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학생부 종합의 서류 면접은 올해 2022학년도는 자연계가 17명, 인문계가 2, 올해 2023학년은 자연계가 18, 인문계가 2 이런 식으로 변한 거거든요. 지역인재 전북은 17에서 19로 능가했고요. 지역인재 광주 전남은 7에서 7 그대로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그대로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전북대학교 치대도 학생부 종합의 큰 사람 전형이라 했던 게 2명에서 6명. 서류백은 똑같고요. 수능 최저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일반 학생 일괄합산 전형은 6에 6이고 지역인재도 18이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죠? 근 3배 이상의 학생수 모집 전형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남대 치대를 봐볼까요? 전남대 치대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 7에서 5으로 감소가 되고요.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전형이 9에서 뭐가 됩니까? 13수로 증가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의 고교생활 우수자는 다단계 전형이 돼 5에서 4수로 줄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조선대 같은 경우 보면 학생부 교과의 일반형 전형이 28에서 18로 감소하고요. 그동안 없었던 뭐가 됩니까? 지역인재가 생기죠. 지역인재가 24인데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 전국의 수험생이 있는 전형들은 다단계 전형이 생기는 거고 지역인재는 뭐가 생깁니까? 일괄합산으로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합산에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3개 등급 합 6등급 이내 나온 학생들 중에서 내신으로 뽑겠다는 뜻이고요.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가 없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이 지역인재를 다 일괄합산으로 변경되는 형태로 뭐가 됩니까? 바뀌는 거죠. 보시면 결국 뭐가 됐습니까? 지역 학생들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방향이 어떻게 됐다? 변경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네요. 자,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치대도 역시 뭐가 됩니까? 전남, 전북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뭐가 됩니까?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의대 볼까요? 한의대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요? 항상 의대,
치대, 한의대의 가장 큰 부분은 경희대예요. 마찬가지로 없었던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이라는 게 생겼고, 내가 만약 전남에 내신을 1.2등급을 갖고 있고 수능 최저가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균형이 쓰고 네오누레상스라는 전형은 원래 최저가 있었는데 없었고, 여기는 학생부 교과의 지역균형은 인문셋, 자연셋으로 인문자연셋은 다 동일하게 뭐가 됩니까? 수능 최저가 3개 합 4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네오누레상스는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시 폐지가 됐고요. 논술 우수자는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3개 합 4의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북, 충남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지역할당제는 같은 개념이고요. 경북, 경남도 지역할당제는 같은 개념이고요. 자, 한번 전북을 봐볼게요. 전북에 올해 좀 희한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올해 전북대학교 보시면 학생부 교과에 우석대부터 한의대학교 보시면 우석대가 있고 원광대가 있습니다. 한의대학교에서 우석대하고 원광대가 있고 전남대학교는 동신대학교가 있는데, 자, 한번 봐드릴게. 한의대 쪽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전북대학교 해가지고 한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에 지역인재가 있었던 게 2022학년도는 인문셋, 자연셋이었는데 이게 통합됩니다. 우석대학교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다단계전으로 통합이 되는데 국수영 과사가 들어가 있죠. 다시요. 국수영 과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학 포함해서 땡땡이기 때문에 인문자연이 있었던 게 뭐가 됩니까? 전부 통합이 되고요. 우석대가 인문 6, 자연 8이었던 게 통합돼서 뭐가 됩니까? 15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수영 사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문 자연 애들이 다 동시에 원서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 자연을 구별했던 부분들을 뭐가 됩니까? 합적으로 해가지고 다 부분들이 됐었고요. 원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선형이 서류 면접이라는 게 있고 인문 5에 자연 13, 지역인재는 인문 8에 자연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뭐가 되죠? 여기도 어떻게든 1단계 3배, 5배수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요 원광대학하고 올해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던 게 우리 경쟁률을 봐드릴게요. 2022학년도에 보시면 우석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 3명 모집에 23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7.67대 1. 자연은 6명 모집에 102명이 지원해서 뭐가 됩니까? 17대 1.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중심 같은 경우는 이게 일괄합산이죠. 인문은 6명 모집에 149명 지원해서 24.83대 1. 그 다음에 자연은 8명 모집에 266명 지원해서 33대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를 비교하면 경쟁률 차이가 몇 배 나죠? 그리고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에 서류가 나왔죠. 그러면 인문이 5이었고 원서는 뭐가 됐냐면 99명 지원해서 경쟁률 20대 1이 나왔고요. 자연은 228명이 지원해서 뭐가 됩니까? 경쟁률 17대 1 이렇게 나왔고요. 자, 문제는 뭐가 됐죠? 지역인재죠. 원광대학교 지역에 인문 8, 자연 10명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됐죠? 1단계가 몇 배수죠? 5배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문은 거꾸로 어떻게 됐죠? 5명 모집에 거꾸로 뭐 지원했죠? 인문은 8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
4.75 대 1. 쉽게 말하면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인문계 전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올해 미달났어요. 그러면 1단계가 서류백으로 5배수인데 4.75면 여긴 전원 다 합격. 그리고 나서 뭐예요? 수능 최저면 맞으시면 올해 전원 다 붙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광대학교 지역인재는 거꾸로 뭐예요? 미달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문 정시에 세계 등급 합 6을 가지고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갈 수 있냐? 정말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정시 때 가면 연대고대의 어떤 학과보다 점수가 높은 학과인데 올해 뭐가 됩니까? 지역인재는 1단계가 미달나 버린 거예요. 1단계가 미달났기 때문에 1단계가 5배수인데 실제 1단계는 뭐가 된다? 4.75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광주의 지역인재 인문계 같은 경우도 뭐였었냐면 경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주의 지역인재 같은 경우도 인문이 5명 모집에 30명 지원했어요. 경쟁률 얼마? 6대 1. 떨어진 애들 몇 명 없다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8명 모집에 91명 지원해서 11.38대 1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약대로 아이들이 쏠리면서 뭐가 됩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경쟁률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남의 동신대 같은 경우는 12대, 학생부 교과의 일반이 12대 12, 지역 학생은 8에 8.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농어촌 수급자 해가지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 80에 비교과 20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일괄 합산 전형이었는데 올해 어디가 펑크 났다고요?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전북 전형이 뭐예요? 1단계. 원광대 지역인재 광주 전남의 뭐예요? 1단계가 얘는 4.75 대 1. 얘는 뭐예요? 6대 1의 경쟁률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뭐가 의예과에 1단계가 의학 계열의 1단계가 미달되는 건 이런 전형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주 전남에 있는 학부모들, 전북에 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된다? 유리하다. 이것도 앉는 학부모들이 올해 앉는 엄마들이 이상한 엄마들이죠. 네, 앉는 엄마들이 이상한 건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뭐 작년하고 수의대 같은 경우 서울 경기에 있는 건국대는 건국대 서울대밖에 없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건국대학교 KU 준영 기업경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얘는 학생부 교과 100이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뭐예요? 교과 70에 서류 3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량과 정성은 일부 반영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괄합산 전형으로 바뀐 부분들이고요. 자, 제주에 있는 학생부 교과의 일반 학생은 9, 지역인재 8에서 9, 이 부분들이 더 똑같죠. 얘는 학생부 교과 100이었고 다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일괄합산.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뭐다? 절사라고 하는 부분들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에 뭐예요?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은 2022학년도 25이었는데 15으로 감소가 되네. 10명이 축소가 되고요. 그 인원이 5이었던 지역인재가 15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요게 크로스로 분분했고요. 학생부 종합의 큰 사람은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고. 그래서 실제 뭐가 됩니까? 교과의 일반 학생들, 서울 경기권에 있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갈 수 있는 건 줄고 지역 인재가 그만큼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학생부 교과의 전남대학교 수의학과도 보시면 일반 전형은 10에서 10, 학생부 교과의 지역 인재는 12에서 18, 학생부 종합의 고교생활 우수장은 8 똑같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농어촌 전형을 폐지한 대신에 뭐예요? 학생부 교과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하면서 뭐가 됩니까? 수능 최저는 같은 세계 등급 합 8. 여기에 사회적 배려에 해당되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원서를 쓰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약대. 아까 전에 의대, 치대, 한의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 지역 균형이 생겼는데 유일하게 경희대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냥 네오르네상스하고 논술 우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 개만 뽑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에 있는 약대 부분들은 이렇게, 경기까지 있는 약대들은 다 이렇게 되고요. 충북, 충남도 마찬가지로 40%의 지역 할당제가 생깁니다. 자, 한번 봐드릴게요. 전북으로 넘어갈까요? 전북대학교에 보시면 일반 학생 교과가 12, 16에서 16 똑같이 되고요. 지역 인재는 12에서 12. 자, 1단계 4배수, 서류 20에 면접 40 해가지고 다단계 전형으로 되고요. 나머지 전형들은 학생부 교과의 기획운동 전형, 학생부 교의 농어촌,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제들은 다 서류 100에 뭐로 해당되죠? 일괄합산.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서류 면접이라고 있네요. 14세 그대로 갔고요. 원광대학교는 16, 지역인재가 16도 그대로 갔고, 학생부 종합은 3셋, 작년하고 큰 변화 차이가 없죠.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의 큰 사람은 2, 그 다음에 일반 학생 있는데 일반 학생 4세, 지역인재 15이니까 결국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3.4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대신 뭐를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세계등급 합이 6이었고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도 세계등급 합 7이었는데 이때는 탐구가 평균이었거든요. 이 평균을 뭐로 됐다? 7.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고3 학생 중에 전북 학생이 있다. 그런데 내신이 내가 1.3 정도 된다. 1.3에 뭐가 됐습니까? 수능 최저를 갖고 있고 1.4다. 그러면 지역인재를 충분히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남을 볼까요? 자, 전남은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의 일반이 3시였던 게 6으로 증가했고요. 지역인재는 9 똑같고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가 3셋. 학생부 교과가 뭐가 됩니까? 기초정원, 차상이나 정원 외전형으로 요 부분들이 있었던 게, 농어촌 전형이 있었던 게 올해부터는 사라진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도 뭐가 됩니까? 지역인재 중심. 그 다음에 순천대 봐볼까요? 순천대에서 보시면 3셋.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목포대였구나. 목포대도 마찬가지였고 순천대 3셋, 학생부 종원 농어촌 셋 하나. 둘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있던 게 9에서 뭐로 갔습니까? 10. 뭐로 바뀌었어요? 일괄합산. 자,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는 13에서 9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는 18에서 27으로 증가했죠. 훨씬 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과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일괄합산이었고 작년과 수능 최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고교생활 우수자는 6에서 4수로 줄었죠.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조선대 봐볼까요?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의 일반원 전형은 38이었던 게 21로 감소가 됐고요. 서울 경기 애들이 갈 수 있는 대학 점점 줄어드네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3이었던 게 24수로 지원됐기 때문에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일괄합산 전형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실제 전남에 있는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였는데 목포대학 같은 경우 뭐가 됩니까? 학생부 교과의 일반을 3셋에 6으로, 지역인재는 9으로 그대로 동일했고 지역인재의 3셋이죠. 그러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인원이 서울 경기에 있는 학생들이 증가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더 목포대는 증가한 거 빼놓고는 나머지 뭐가 됩니까? 전남대나 조선대는 전부 다 뭐로 바뀌었다? 지역인재 중심으로 바뀌었다. 제주 봐볼까요? 제주대학교 보시면 학생부 교과의 일반 학생 10 똑같고요. 지역인재 10 같고요. 그러면 일반 학생과 지역인재의 경쟁률을 보면 경쟁률 차이가 몇 배 생깁니까? 그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일부 학교들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인재는 지역인재 중심으로 원서를 쓰고 나머지 학교, 내가 만약 전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다. 광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인데 1.4의 내신을 갖고 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전남, 전북에 있는 지역인재도 쓸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뭐예요? 경희대학교의 의대, 치대, 수의대도 동시에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저희 쪽에 살고 있는 일부 학생들도 뭐가 됐습니까? 거꾸로 어떻게 간 거예요? 전학을 그래서 어머님 동네로 가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주위에서 보시면 중학교를 거꾸로 뭐예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어디로 갔은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간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거꾸로 뭐가 됩니까? 윈터스쿨에 왔을 때 아이들의 이제 내신 성적표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둘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용인이 됐든 대치가 됐든 뭐가 됩니까? 1차 초안에 뭐가 됩니까? 쿼터를 잡아드릴 거예요. 올해 수시를 어떤 형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쿼터를 다 잡을 건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12월 말 정도 되면 저희 쪽에서 뭐가 됩니까? 원서를 썼던 전남 전북의 학생들이라든가 이 학생들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뭡니까? 아이들에게 희망들을 제시를 할 거예요. 네가 내신이 나쁘더라도 우리가 전남대나 전북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어떻게 저희 학원에서 내신 4.6도 썼고요. 이런 학생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붙는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에 붙었던 결과물을 가지고 거꾸로 뭐가 됩니까?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컨설팅 부분들을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뭐가 됩니까?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가 됩니까? 약대까지 전남, 전북, 제주에 있는 약대들까지의 전형들과 나중에 올해 입시 결과물이 나오면 윈터스쿨에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의 입시 결과 그 전형 결과들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1단계 수능. 두 번째 뭐예요? 내신과 정량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는 입시 전형안들이 어떻게 바뀌었다? 굉장히 유리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전남, 전북, 제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실제 현장에서 뭐냐면 서울의 코로나 4단계가 해지가 되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회 기획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11월 한마 전북 같은 경우는 전남 같은 경우는 아마 11월 말쯤에 만약 그 부분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직접 현장에서 뭐가 됐습니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저희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부모님들과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